네, 남북이 오늘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평창올림픽 북한 예술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합니다. 네, 오늘 회담을 앞두고 북한 매체들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난하고 나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실무단이 조금 전 7시 반 이제 판문점 통일각으로 출발을 했죠. 네. 첫 번째 우리 제안은 포괄적인 제안이었었는데 북한은 예술단 파견으로 조금 좁혀서 제안해 왔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처음에 남북회담을 제안할 때는 평창올림픽 개최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 관계 개선 문제 큰 틀에 두 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북한이 예술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일단은 평창올림픽에 집중을 하겠다는 저희가 조금 보이고 네. 또 하나는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봤자 예. 선수 10명에 코치나 이렇게 10명 정도 돼서 총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네. 20명 정도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좀 흔들고 하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술단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저희를 보이는데 또 이게 왜 그러면 평창에만 집중하려고 하느냐를 우리가 저희를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뭐 군사당국 회담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추가 도발을 좀 하지 말자.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 이거를 갖다가 북한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한다면은 그 저희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도발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네. 또 하나는 또 4월 1일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개최되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또 도발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예.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냥 예술단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에서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인 만큼 이 예술단 파견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논의들이 오갈까요? 뭐 예술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모양도 하는데 선전선동 공연을 하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는 국제사회 공제에 의한 그동안의 도발에 대한 이제 제재 압박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완시키는 1차 목표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쏠리는 그 국제사회 관심을 역이용해서 네. 특히 자유세계 미디어의 속성과 특성을 아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적의 의도나 또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 하더라도 의도를 알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란한 춤이라든지 이게 전통적인 문화예술 공연이라보다 선전선동대입니다. 어떤 그런 전위대 측면의 그런 것을 가장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떻게 그 합동 공연을 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자세히 그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아주 중요한 국면에 있어서의 지난번에 1차 9일날 회담은 큰 틀에서 합의고 구체적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디테일한 측면에서 기선을 제압해가면서 이걸 꼭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그 이미지를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남한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남남 갈등을 겪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저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와 논리는 뭐냐면 민족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세의 문제를 깨어든다든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성건이 첫날 첫 모두 발언에서 뭐 2000년 6월 자기 조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경험을 활용해서 그때 당시 다시 돌아가지고 물꼬를 다시 트자. 예. 민족의 이름으로 이게 전통적인 순수한 의미에서 예술 공연이 아니고 민족의 이름을 활용한 이것이 그 어떤 선전전에 예. 평창 올림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통일각에서의 그 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실장님, 김 의원께서 방금 전에 예술 공연이 선전선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대표단 명단에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바로 현성월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현성울은 그 과거에 예. 그 김정은의 애인 설도 나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란봉 악단의 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는 그 모란봉 악단의 단원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 모란봉 악단의 부단장하고 단원 몇 명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제목 자체가
음란 동영상 촬영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성월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직후에 뭐 대자 계급장을 타고 나서 이제 그 건재를 과시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 12월 달에 중국의 모란봉 악단을 이제 인솔해 가서 바로 이제 그 김정은 우상화 그리고 이제 핵미사일 발사 장면 이런 걸 갖다가 공연의 그 뒷배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중국 측에서 그러면 공연을 이제 그 내용을 좀 바꾸자 그랬더니까 지도자 동지의 최고 지도자 동지의 그 지시는 한자도 고칠 수 없다라고 그러는 바람에 중국 측에서 공연을 못하게 하니까 바로 그냥 철수를 해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현성월 단장의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이 모란봉악단이 실제로 내려올지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란봉악단이 UN 제재 대상인 이제 노동당 선전부 소속인데 별도의 예술단을 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뉴스는 말이죠. 예. 뉴스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names make news라는 게 있어요. 현성월을 우리가 자꾸 화제로 올리지 않습니까? 네. 현성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바로 김정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무명의 어떤 그 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현성월이 얘기하는 그 전작단 모란봉악단이라는 것은 이른바 북한반 평양발 걸그룹에 가까운 현란한 몸짓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번 남북한 합동 공연이라든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그 젊은이들의 또 세계 그 스포츠맨들의 열광하는 축제 속에서 이것을 일종의 저는 이번에 모란봉악단의 현성원 일행의 방문은 일종의 블랙홀 전략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네. 블랙홀처럼 우주에서 블랙홀이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순수한 스포츠맨의 열정과 그 어떤 투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체제 선전 그리고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우상화 체제 선전 뭐 비에 젖으니까 울고불고 하는 그런 체제 선전이 아니고 북한이 상당히 국제 감각이 있고 세련된 면모가 있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국제 경험이 많고 국제 공연을 참여했던 인물로 계속 교체하지 않습니까? 네. 관현악단 멤버도 그리고 뭐 대표도 교체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현성월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후보위원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그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 공연만 주도하는 그런 인물로 보는 거는 그 어떤 표피만 벌고 그 내면에 흐르는 의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남북한 합동 공연도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나 어떤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회담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성월이 정치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국제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수도 있고 선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평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로 모란봉악단이 공연한 걸 보면은 군복을 입고 공연할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뭐 미니스커트도 있고 뭐 반팔도 입고 공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군복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세세하게 어떤 복장을 입고 나타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공연의 선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야 됩니다. 또 그 북한의 그 예술단이라는 것들이 주로 이제 북한에서 공연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다가 북한 체제 선전 아니면 김정은 우상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상화 내용이 안 있는 곡을 성공하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북한이 그 뭐 미사일 발사를 한거나 핵실험한 것 자체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혹시 그 영상으로든가 아니면 뭐 그 노래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담 자체가 상당히 치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하고 합동 공연을 하려 그러냐, 아니면 교차로 우리 그 예술단이 한번 공연을 하고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인데, 북한이 혹시나 전 공연 그 서울에 와서 뭐 예술의 전당이라 이런 데 와서 자기들이 전 공연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는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맡겨버리면
우승화 공연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 그 예술단 공연은 우리가 공연을 하는 가운데 예. 북한 예술단이 가끔가다 끼어서 이렇게 하는 공연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북한한테 전 공연을 다 맡긴다면 아마도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회도 또 어떤 인물들이 대표단으로 그 나오나요? 오늘 저 대표로 나오는 권혁봉, 뭐 네. 안정호, 뭐 김순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그 면면을 추적을 해보고 그 배경을 보면 우선 유럽이라든가 해외 공연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은하수 관현악단 단장으로서 뭐 프랑스에서 같이 공연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양 내에서만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런 선전선동, 상투적인 선동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가지고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 예.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북한발 그 아이돌 그룹 형태의 모양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대상이 그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 젊은 층을 겨냥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관현악단 그 공동 공연을 했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 2002년이나 2000년도 그 우리가 서너 번의 그 공연을 통해 가지고 그 합동 그 예술 공연이라든가 뭐 응원단까지 포함해서 그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그 복귀 형태로 그 피드백을 합니다. 네. 예. 그 어떤 자아 비판도 하고 잘했던 점 그리고 이것이 의도했던 바대로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점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김정은의 특성을 약간 반영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예. 효과 중심의 그들이 노리는 효과라는 것은 뭐 자기들의 전략 효과가 있겠죠. 네. 효과 중심의 보여주기라기보다는 효과 중심의 아주 상당히 치밀한 각본에 의한 예술 공연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권혁봉 같은 이런 인물이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은 공연 경험을 가지고 어떤 노래와 어떤 춤사요, 어떤 배경 그리고 IT 기술도 상당하게 선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예. 그런 것도 그 뒤에 자막 환경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에서 어떤 공연장을 채택할 것인가. 이제 시간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예. 공연장 선택이나 이런 걸 앞두고 상당한 그 사전 조율과 치밀한 밀고 당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초 차석 대표급이었던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 대신 이 안정호 감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처음에 북한이 관현악단을 그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랄까, 클래식 음악 쪽으로 예, 할 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고민을 했겠죠. 네. 클래식 음악을 한다 그러면은 체제 선동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관현악단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모라모악단이나 이런 체제 선전을 하기가 쉬운 쪽으로 전략을 바꾼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아까 이제 권혁봉 얘기를 하셨는데, 권혁봉은 그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다가 예. 현재 문화성 국장으로 강등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김여정이가 김정은 우상화하는 데 있어서 권혁봉이가 충분히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부부장에서 이 문화성으로 쫓아내고 현재 국장급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양반이 아마도 이번에 이 평창에 와가지고 북한 체제 선전을 충분히 한다 그러면 다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권혁봉은 이번 평창 올림픽이나 우리 서울 공연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북한이 현재 한국에 와서 노리는 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권혁봉이 바로 그 선전선동부 근무할 때 바로 직접 상관이 최휘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네. 최희가 현재 국가체육지도원의 위원장인데 북한이 처음부터 국가체육지도원의 위원장을 갖다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출신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작년 10월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년 10월에 임명하면서부터 예.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벌써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우리 북한 예술단이 공연하는 내용 자체가 예. 방향이 딱 보이는 겁니다. 북한 체제 선전, 김정은 우상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마음속에 북한의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없애고, 또 그다음에 우리민족끼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유엔과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다. 라는 네. 이미지를 주려고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민족끼리 작성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하게 된다면 남북 관현악단 합동 연주회도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합동 공연이 과연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논란을 일으켜서 뉴스를 증폭시키는 아주 기교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평양 초청 공작을 이른바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의 유명 인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의 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은 높은데 우리 언론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종을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시청률이나 이런 것도 방송도 방송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논란을 일으켜야 뉴스가 커지고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 이것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충분한 그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국민이 아무리 비판적 안목을 갖고자 하더라도 시각적이나 영상적인 그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공연에 참가하는 요술 단원들의 어떤 부분을 부각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일종의 그 나팔수로 활용하기 위한 역용 전략 이런 것도 구사할 겁니다. 그래서 자유세계 미디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모습을 연출해야 이것이 그 관심을 끌고 하는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역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색상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선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로는 맞대응을 해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이고 이것을 논란을 증폭시켜서 뉴스를 키우는 그런 일종의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할 것이다. 그런 기교도 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일각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이제 평창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데 뭐 남북한의 문화예술 행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김철우 그 박사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서 스포츠 행사보다는 현재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게 된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예술단이 처음 한국에 온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겠습니다만은 벌써 여러 번 온 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김정은 기준에서 봤을 때 모란방악단이 대단한 겁니다. 네. 미니스카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각종 악기도 잘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 자체도 굉장히 흥겹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북한이 그런 모란방악단 같은 악단을 굉장히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발전시킨 이유가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그 우리 음악과 예술을 접하면서 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북한도 계속해서 체제 선전만 하다가는 도대체 북한 예술 자체가 주민들의 관심을 못 끌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모란방악단이 탄생한 거고 네. 모란방악단이 굉장히 그 뭐 약간은 선정적이고 하는 부분도 많이 그 공연을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높아진 북한 주민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기 와서 아무리 공연해봤자 우리 국민들 중에서 반응이 둘로 나뉠 겁니다. 하나는 야 그래도 북한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글로벌 스탠드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봤자 참 형편없다. 예. 형편없다는 생각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그 나름대로 그 뭐랄까 객관적인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기하긴 하겠죠. 북한에서 오는 거니까. 네, 근데 어제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해빙 모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기싸움이죠. 그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못 나오도록 오늘 그 회담을 앞두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에 큰 줄기가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 남북 해빙, 남북 관계 개선이고 뭐 평창 올림픽 참가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박을 하면서 또 이 시간에도 아마 핵이나 미사일의 고도화를 위한 그 대량 생산이나 뭐 실전 배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국제사회가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북한을 옥죄는 이런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런 평창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조금이라도 침범해 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아주 일격에 초전에 그런 것들을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그 술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 통일부나 우리 관계자들도 그런 그 어떤 술책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북한의 반박 논리가 어떤 관영 매체에는 나왔습니다만 당국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영향력이나 수위가 한계가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그들의 어떤 그런 회담 술책이라든가 어떤 기법 이런 것도 대응해 나가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측 대표단이 조금 전 통일대교에서 이제 지난 모습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이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저 여종업원 그 탈북 사건을 보위부에서 김정은한테 국정원이 공작을 해서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보고를 했고, 네. 김정은도 거기 일부를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뭐 그 보위성 직원들이 여러 명 채용당했고 또 뭐 수십 명이 다 이렇게 철직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꾸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서 탈북 여종원을 송환하라는 것을 전 조건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에 내세울 만한 자원이 거의 고갈돼 버렸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6.25 때 월북했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상당히 잘 살고 현재 상당히 고위직에 있다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 100명 정도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가족을 찾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이 첫 번째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100명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내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하기가 좀 싫고, 네. 또 이산가족 상봉 한번 할 때마다 북한 체제에 약 금이 갑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그 풍요롭고 잘 살고 하는 게 북한에 전달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은 우리 그 돈도 좀 집어주고 옷도 한 벌 사주고 이렇게 뭐 약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한국의 가족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다 북한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한 번에 한 300~400명 이제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자체가 북한 체제에 굉장한 균열을 가져오니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전제 조건을 들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하신 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오늘부터 회담이 시작되는데, 일단 회담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예술단이 공연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려면은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시비를 걸면서 나름대로 그 우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이 체제를 선전하거나 김정은 우상하는 내용도 일부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남북이 오늘 10시 판문점 북측적인 통일각에서 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 문제를 두고 실무회담을 진행하는데요.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